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오빠가 우리 집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날 서울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오후였다. 아들 민호의 손에 쥐어진 그 얇은 봉투 하나가 우리 삶의 전부였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민호는 17살, 홀로 키운 엄마인 나에게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건 민호의 피땀, 내 모든 희생의 결실이었다. 밤새워 공부시키기 위해 청소부로 일한 새벽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참은 굶주림, 오빠네 집에 얹혀 살며 참아온 모욕들. 그 모든 게 그 종이 한 장에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오빠, 김태식은 웃으며 그걸 받아 들었다. 얘야, 지은아. 민호가 서울대. 하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게 나올 리 없어. 그의 손이 봉투를 쥐는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태식 오빠는 늘 그랬다. 우리 가족의 큰아들로 아빠의 편애를 독차지한 그 남자. 엄마 돌아가신 후 아빠의 병원비를 내가 홀로 짊어진 동안 그는 바람둥이 생활로 날아다녔다.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민호만 키웠다. 남편은 민호 태동 때 도망쳤고 그 후로 가족의 짐은 내 어깨에 쏠렸다. 오빠는 동생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떠넘겼다. 민호가 봉투를 열기 직전 오빠가 손을 뻗었다. 잠깐, 이거 봐야겠어. 그는 봉투를 찢듯이 열고 안에 종이를 꺼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서울대. 이 새끼가. 불가능해. 순간 그의 손이 종이를 움켜쥐었다. 찌익. 소리가 났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삼촌. 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오빠는 미친 듯이 웃으며 종이를 계속 찢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 엄마처럼 하찮은 집안에서 서울대. 웃기지 마. 내가 허락 안에 조각난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 아니, 그건 더 깊은 것, 절망의 끝, 그 너머의 차가운 결의. 나는 민호를 안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야. 오빠는 헐떡이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이건 내가 너무 꿈을 크게 꾸는 거 아니야? 민호는 그냥 지방대 가서 평범하게 사는 게 나아.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평범하게. 내가 왜 민호를 키웠는지 모르는가? 오빠는 늘 그랬다. 나를 가족의 노예로 취급했다. 아빠의 장례식 때도 오빠의 빚 갚아준 것도 나였다.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방에서 울음을 삼키며 공부했다. 엄마, 괜찮아. 다시 붙을 거야. 이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오빠의 질투, 그의 열등감. 태식 오빠는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평생 아빠의 그늘 아래 살았다. 내가 홀로 민호를 키워 성공시키는 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다음 날 나는 오빠를 불렀다. 가족 모임이라 핑계로. 우리 집 거실,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오빠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어제 일. 그냥 장난이야. 새로 받으면 되지. 그의 태연함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골랐다. 오빠, 민호의 미래를 장난으로 만들었어. 왜 그랬어? 오빠는 코웃음 쳤다. 미래.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집안은 그런데 갈 제목이 아니야? 민호도 내 핏줄이잖아. 내가 포기한 인생처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포기.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오빠 때문에 포기한 거다. 엄마의 병환 때 오빠가 돈을 훔쳐 도박으로 날린 후 내가 대신 병원비를 갚았다. 그 빚으로 내 청춘은 증발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기억나? 엄마 장례식 날 내가 아빠한테 한 말, 오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 그게 왜? 나는 계속했다. 아빠가 태식이 제일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내가 속삭였지. 지은이는 그냥 집에서 민호나 키우면 돼요. 여자는 그게 제일 그때부터 나는 알았어. 오빠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발판으로 봤다는 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얘야, 그건 나는 말을 끊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오빠의 그 비밀. 아빠의 유언장, 내가 조작한 거이, 내가 상속받을 돈, 내가 빼돌린 거 증거 있어. 은행 기록, 변호사 메일, 민호의 합격 통지서. 그건 시작이야. 이제 내 차례.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미친.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대화를 틀었다. 그의 목소리, 유언장 조작을 자랑하던 그 밤, 이 돈으로 내 인생 바꿀 거야? 지은이는 하찮아 소리가 방을 채웠다. 민호가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빠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아, 제발.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 가족.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가족은 장난감이야. 이제 내 미래를 찢어버릴 차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오빠는 무릎 꿇었다.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문서 위조. 오빠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에서 그는 울며 변명했다. 동생 때문이야.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징역 5년. 그의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그를 외면했다. 나는 민호와 새 학교에 갔다. 합격은 다시 왔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직 텅 빈 가슴. 그 후 오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옳았어. 읽고 난 후 나는 불태웠다. 민호가 물었다. 엄마,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밤에 창밖 서울 불빛을 보며 생각한다. 가족이란 정말 피난처일까? 아니면 가장 날카로운 칼일까? 그날 이후 삶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민호는 새로 받은 합격 통지서를 벽에 붙였다. 엄마, 보세요. 이번엔 더 좋은 학교예요. 그의 미소가 나를 살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빠의 그 눈빛이 맴돌았다. 공포에 물든 그 눈, 나는 그걸 지우려 애썼다. 매일 아침 청소 일터로 나서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지은아, 잊어. 이제 내 삶이야. 오빠의 재판은 빠르게 끝났다. 변호사는 그의 편이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심지어 오빠의 옛 친구가 증언까지 했다.
태식이가 그 돈으로 도박장 다녔어요. 지은 씨 목이었는데 법정에서 오빠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 수진 언니는 나를 노려봤다. 내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았을 텐데. 오빠의 빚, 그의 거짓.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법, 서로의 더러운 걸 덮어주는? 재판 후 아빠의 묘를 찾았다. 홀로. 민호는 학교 시험 준비로 바빴다. 묘비 앞에 앉아 나는 속삭였다. 아빠,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바람이 대답 대신 불었다. 아빠는 늘 오빠를 편애했다. 태식이는 남자니까 집안을 이을 거야. 그 말 때문에 나는 엄마의 병상에서조차 오빠를 대신했다. 엄마의 마지막 숨결, 지은아, 태식을 잘 부탁해. 그 유언이 나를 묶었다.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옛 추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한강에서 놀던 날들. 오빠가 내 손을 잡고, 지은아, 형이 지켜줄게. 그 약속은 언제 무너졌을까? 아마 대학 입시 때부터. 오빠는 떨어졌고, 나는 장학금으로 들어갔지만 포기했다. 아빠의 병 때문. 오빠는 그걸 이용했다. 내가 공부할 돈으로 내 학비 대줄게. 그리고 빚이 쌓였다. 민호가 집에 오자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 오빠가 좋아하던 그 맛. 아이러니했다. 엄마, 삼촌 소식 들었어요. 민호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에서 잘 지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용서. 그건 오빠가 먼저 배워야 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해. 며칠 후 수진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 씨, 태식이 편지 썼어. 읽어봐. 이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가득했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내 희생을 몰랐어. 민호한테 미안해. 나와서 다 갚을게. 읽으며 눈물이 났다. 미안함. 너무 늦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오빠, 이제 각자 살아. 가족은 끝났어. 보내고 나서 가슴이 시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봄이 왔다. 민호의 입학식 날, 나는 새 옷을 입었다. 검은 드레스, 오빠가 사준 옛것이 아닌 내 돈으로 산 것. 캠퍼스에 서니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친구를 사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하지만 멀리서 오빠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감옥 소식, 그의 고독. 복수인가? 아니, 정의. 그 차이가 내 삶을 바꿨다. 어느 날 옛 동네를 지나다 오빠의 빈집을 봤다. 문이 활짝 열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들어가 보니 우리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오빠의 미소, 젊은 시절. 나는 그것을 주었다. 왜 그랬어? 중얼거렸다. 그 사진을 불태우며 나는 결심했다. 과거를 태우자. 이제 미래만. 민호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내 일상이 바뀌었다. 청소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주말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했다. 엄마, 쉬세요. 제가 벌게요. 민호의 말에 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엄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바로 그의 성장이었다. 서울의 더운 여름, 나는 혼자 한강 공원을 걸었다.
강물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처럼 흔들렸다. 오빠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감옥에서 그는 상담을 받았다고. 태식이가 후회한다고 해 교도소 상담사가 전화로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요. 그 후회가 진짜라면,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후회란 뭘까? 나의 20년을 돌려줄 수 있나? 오빠는 편지를 더 보냈다. 지은아, 엄마 생각나? 내가 엄마 닮았어. 강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강했다. 병상에서조차 오빠를 변호했다. 태식이는 착해. 실수한 거야. 추억이 밀려왔다. 엄마의 장례식 후 오빠가 술에 취해 울던 밤, 지은아, 나 어떡해. 아빠 화낼 텐데. 나는 그를 안아줬다. 괜찮아, 오빠. 내가 도울게.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오빠의 빚, 그의 바람, 그의 무책임. 나는 왜 참았을까? 한국 여자로서의 숙명. 아니, 사랑이었다. 뒤틀린 가족애.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엄마, 예쁘죠? 그녀의 이름은 혜린. 평범한 집 딸. 나는 미소 지었다. 민호야, 사랑 잘해. 하지만 조심해. 가족이란 말끝을 흐렸다. 민호가 물었다. 엄마, 삼촌일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나처럼 살지 마. 가을에 오빠의 석방 소식이 왔다. 조기 석방. 좋은 행동으로. 수진 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 씨, 태식이 나왔어. 만나줄래? 나는 거절했다. 언니, 각자 살아요. 하지만 호기심에 멀리서 봤다. 오빠의 모습. 야위고 머리 희끗. 거리에서 그는 홀로 걸었다. 그의 눈에 스친 외로움. 그 순간 복수의 쾌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빈 승리.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 민호와 함께 요리하며 웃었다. 엄마, 김치찌개 최고. 그 행복이 오빠의 빈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밤에 꿈을 꿨다. 오빠가 종이를 찢는 꿈시 깨어나 울었다. 왜 아직도? 겨울 크리스마스, 민호가 선물을 줬다. 엄마, 항상 고마워요. 목걸이, 은으로 된. 나는 안고 울었다. 민호야, 엄마가 더 고마워. 그날 나는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고. 오빠,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그게 내 결의. 새해가 밝았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강해졌다. 지은아, 이제 내 인생이야. 문을 열고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대학 2학년이 됐고 나는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다. 월급이 조금 오르더니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다. 가끔 뉴스를 보다가 가족 분쟁 기사를 읽었다. 배신당한 동생의 복수 제목이 나를 끌어당겼다. 내 이야기 같았다. 오빠는 소문에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고. 수진 언니와 이혼했다. 아이들은 어머니 따라갔다. 어느 봄날 우연히 오빠를 만났다. 지하철에서. 그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잘 지내? 민호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대 잘 다녀. 오빠의 눈에 부러움이 스쳤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오빠, 이제 그만. 우리 끝났어. 지하철이 도착했다. 나는 내리며 말했다. 행복하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오빠의 절규가 들렸다. 지은아,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만남이 내 치유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음. 민호가 인턴십을 땄다. 대기업. 엄마, 꿈 같아요. 그의 기쁨에 나는 울었다. 밤에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오빠를 봤다. 그는 변했다.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그 후 나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심리 클리닉, 한국의 작은 상담소.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생존자죠. 상담사의 말이 위로됐다. 여름 휴가, 민호와 제주도로 갔다. 바다를 보며 나는 말했다. 민호야, 엄마의 과거를 용서해줘. 내 인생에 그림자 들이우고 싶지 않아. 민호가 안아줬다. 엄마, 그게 우리 힘의 원천이에요. 제주의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을 씻었다. 가을에 오빠의 편지가 다시 왔다. 지은아, 나 아파. 병원비 없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돈을 보냈다. 조금. 이게 마지막이야. 메모를 붙여. 복수가 아니라 자비. 그게 나의 성장. 겨울, 민호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초대.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 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선택인가? 오빠는 선택을 잘못했다. 나는 민호를 선택했다. 새해, 나는 새 연애를 시작했다. 평범한 남자, 카페 단골. 지은 씨, 강하네요. 그의 말에 웃었다. 아니요, 그냥 살아남았어요. 키스할 때 오빠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남자친구, 준호 오빠와의 데이트는 나를 소녀처럼 만들었다. 지은아, 내 과거 이야기 들려줘.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털어놨다. 오빠의 배신, 민호의 고통. 준호는 안아줬다. 내가 대단해. 용서할 필요 없어. 그 말이 해방감을 줬다. 민호는 졸업이 가까워졌다. 취업 준비로 바빴다. 엄마, 회사 면접 봤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그의 자신감이 내 자랑이었다. 하지만 오빠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TV에서 본 다큐, 가족 내 학대, 그게 나의 이야기였다. 왜 우리는 참았을까? 한국 사회의 압박, 체면, 효도. 그 모든 게 우리를 묶었다. 어느 날 오빠가 집 앞에 왔다. 야위고 기침을 했다. 지은아, 봐줘. 폐암 초기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차를 타주며 우리는 침묵했다. 오빠가 말했다. 내가 돈 보낸 거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해. 은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오빠? 민호의 미래를 왜? 오빠가 울었다. 질투였어. 내가 성공하는 게 나를 작아 보이게 했어? 아빠의 사랑도 내가 더 받는 것 같았고
그의 고백이 충격이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오빠, 그만 울어. 이제 늦었지만 후회해.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죽음, 아빠의 편애. 모든 게 풀렸다. 하지만 용서는 아니었다. 이해였다. 다음 날 오빠를 병원에 데려다 줬다. 진료비를 냈다. 이게 마지막.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고마워. 헤어지며 그는 말했다. 민호한테 삼촌이 자랑스러워. 나는 미소 지었다. 전할게. 민호에게 말했다. 삼촌이 아프대. 용서할 수 있겠어. 민호는 생각하다 말했다. 엄마가 용서하면 나도. 그 말이 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여름, 준호와 여행 갔다. 부산 바다. 지은아, 결혼하자. 그의 프로포즈에 나는 예라고 했다. 행복이 밀려왔다. 하지만 오빠 생각이 났다. 그의 병, 그의 후회. 가을, 오빠의 상태가 나빠졌다. 나는 매주 병원에 갔다. 민호도 따라왔다. 삼촌. 민호의 목소리에 오빠가 울었다. 민호야, 미안해. 내 합격 통지서. 내 잘못이야. 민호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 장면이 내 마음의 결을 메웠다. 오빠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다. 화학요법, 통증. 나는 직장을 쉬며 돌봤다. 지은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오빠가 물었다. 가족이잖아. 왜? 내 대답에 그는 웃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아이러니한 행복. 민호의 취업 소식. 대기업 연구소. 엄마, 꿈 같아요. 파티에서 준호가 건배했다. 지은 씨 가족에게. 그 말에 오빠를 생각했다. 그는 병실에서 혼자. 겨울, 오빠의 마지막.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말했다. 지은아, 사랑해. 항상.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오빠. 그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 홀로 치렀다. 수진 언니도 오지 않았다. 민호가 말했다. 엄마, 잘 보냈어요. 장례 후, 나는 무너졌다. 울음이 터졌다. 복수. 그게 뭐였나? 오빠의 죽음이 모든 걸 씻었다. 준호가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잘했어. 봄, 결혼식. 작은 예식장. 민호가 신랑감 역할. 엄마, 행복하세요. 준호와의 키스. 새 시작. 여름,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 민호의 동생. 삶의 순환. 가을, 오빠의 묘 방문. 오빠, 편안해. 꽃을 놓으며. 임신 생활은 나를 변화시켰다. 배가 불러오며 과거가 멀어졌다. 준호의 손길, 민호의 배려. 엄마, 건강하세요. 가족의 따뜻함. 이번엔 진짜. 하지만 꿈에서 오빠가 나왔다. 지은아, 미안. 깨어나 울었다. PTSD. 상담사에게 말했다.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 강해요. 민호의 결혼 소식. 혜린과. 엄마, 축하해요. 웨딩에서 나는 울었다. 민호야, 사랑해. 아기 태어났다. 딸, 지민. 안아보니 모든 상처가 녹았다. 엄마, 예뻐요. 민호의 말. 오빠의 유품 정리. 편지 뭉치. 지은아,
내가 내 구원자야 읽으며 미소. 삶은 이어졌다. 카페에서, 집에서. 행복이 일상. 지민이 자라며 나는 엄마로서 새로 태어났다. 엄마, 이야기 들려줘. 그녀의 청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옛날에 삼촌이 실수했어. 하지만 우리는 용서했단다. 진실이 치유. 민호의 아이, 손자. 가족이 커졌다. 준호와 산책하며 행복해 물었다. 응, 은혜 덕분에. 오빠 길, 묘에 갔다. 오빠, 우리 잘 살아. 바람이 답했다. 새 직장, 상담사 보조. 피해자 도움. 당신 이야기 들려주세요. 내 경험 공유. 여행, 가족끼리. 제주 다시. 엄마, 여기서 추억 만들어요. 삶의 교훈, 복수는 독, 용서는 자유. 시간이 흘러 지민 중학생. 민호 CEO 됨. 엄마, 자랑스러워. 내 나이 50. 준호와 은퇴 준비. 여행 가자. 오빠 생각 적어. 책으로. 찢어진 가족, 다시 짜 맞추기. 출간, 반응 좋음. 감동적이에요. 가족 모임, 웃음. 과거는 이야기. 늙어, 창가에 앉아. 서울 불빛. 가족이란 상처와 사랑. 마지막 편지, 오빠에게. 고마워, 오빠. 내 덕에 강해졌어. 민호, 지민이 안아. 할머니, 사랑해. 나는 미소. 가족은 영원. 하지만 선택의 산물. 정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까? 아니면 침묵이 더 아픈가?